자, 11강 지칭 추론 가보겠습니다. 먼저 게이트웨이입니다. 이 글의 제목은 parenting, 양육, what we inherit, 우리가 물려받는 것, whether good or bad, 좋든 나쁘든 간에 이런 제목이 되죠. 첫 번째 줄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이 most of us probably parent, 양육을 합니다. 여기서 the way는 목적어가 아니고 일종의 부사예요. how라고 바꿀 수 있는 부사. 방식으로 we were parented, 우리가 양육되어지는 방식으로 양육을 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parented, 여기서 were parented에서 쓰인 parent는 원래 3형식이었죠. 거기서 됐기 때문에 수동태가 가능한 걸 테고, we부터 parented까지는 the way를 수식해주거나 아니면 the way 하위에 있는 그런 절이라고 볼 수 있죠. the way는 일종의 관계부사로 쓰이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the way 다음에 생략한 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대시나 in which는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절대로 how는 생략되었다고 볼 수가 없죠. 그 이유는 the way, how는 같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자, 루이스는 동격입니다. 엄마인데요. Who attended my seminars. 내 세미나에 여러 번 참여를 했던 엄마인데요. Shared,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How her mother dealt with sibling fighting. 어떻게 그녀의 엄마가 자매 간의 싸움에 대처를 했는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녀의 엄마는 그녀 자체가 여기서 말한 루이스니까 이걸 루이스의 엄마, LM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일단 1번은 LM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엄마 뭐 이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개가 나오겠죠. 여기서 나온 how는 그냥 이제 명사절 이끌어주는 그런 관계부사. 따라서 how부터 fighting까지가 명사절이 되는 거고요. 루이스가 말했죠. Said her mother's infamous threat was always,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녀의 엄마의 그런 악명 높은 협박은 항상 뭐였냐? 직접 화법으로 나오는데 if your kids don't stop fighting, 너네 그만 싸우면, 싸움을 멈추지 않으면 I'm going to knock your three heads together. 내가 직접 나서서 말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그 루이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사 안에서 싸움을 멈추지 않으면 내가 나서서 혼내줄 거야 라고 말한 사람은 루이스의 엄마가 되겠죠. So Louis's mother. 아까 LM으로 initializing을 했기 때문에 2번은 Louis's mother이 돼서 1번하고 2번은 같은 대상이 이미 밝혀져서 답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아까 stop 다음에 fighting 나왔는데요. 이 fighting을 to fight로 바꿀 수가 없는 건 다들 아시겠죠? stop은 일단 동명사만 목적으로 받아요. 싸움을 그만두다 이렇게. stop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엔 그건 목적어 결합이 아니라 stop이 일형식이 되고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이 돼서 하기 위해 멈추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 혼동하지 마시고, Louis and her siblings, 루이스와 그녀의 자매들이 were always puzzled, 항상 궁금해했어요. About the specifics of how her mother would actually accomplish such a task. 어떻게 그녀의 엄마, 그들의 엄마가 실제로 그러한 일을 해낼지. 근데 이제 그게 which thankfully she never attempted. 그녀가 실제로 시도해 보지는 않았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녀는 이제 혼내는 사람이니까 Louis's mother, LM으로 보시면 되겠죠. But what drove her mother? 무엇이 그녀의 엄마가 하게 하였는가? Drive A to B, A가 B하게 하다. This empty threat, 이러한 그런 공허한 협박을 하게 하였는가? 공허하다는 거는 진짜로 막 벌을 주거나 이렇게 효력이 있지 않고 그냥 아이들을 심리적으로만 위축시키는 협박을 얘기하겠죠. Extreme annoyance, 극심한 짜증이래요. With the sibling arguments, 아마도 그런 자매 간의 말다툼에 굉장히 짜증이 난 게 엄마한테 이런 공허한 협박을 하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주고 있는데, No doubt라는 거는 분명하게도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하게도 Louis's mother, 루이스의 엄마는 had learned, 배웠었어요 이미. 대과거를 썼다는 거는 그 루이스의 엄마가 훈육을 하기 이전부터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겠죠. This threatening tactic, 이러한 협박적인, 위협적인 전략을 from her own mother, 그녀의 엄마,
그녀 자신의 엄마로부터 배운 거죠. 그녀 자신의 엄마, 즉 루이스의 엄마의 엄마니까 루이스의 할머니가 이런 식으로 루이스의 엄마를 교육을 한 거죠. 그러면 그녀 자신의 엄마 할 때 그녀는 루이스's mother이니까 이것도 LM이 되겠죠. 그럼 1, 2, 3, 4번은 지금까지 나온 거에 의하면 다 같기 때문에 답은 5번이 일단 될 거고, 그리고 in the absence of any other parenting tools, 여기서 말한 in the absence of라는 거는 absence가 부재니까 뭐뭐가 없을 때라는 뜻으로 은근히 이제 문어체에서 자주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른 어떤 양육 도구가, 그녀가 알고 있던 양육 도구가 없었을 때 she said it to her own children, 그녀가 이제 자신의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그거를, 방법을 regardless of whether it worked, 그것이 실제로 작동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if 문장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법적으로. 만약에 루이스가 had not learned, 배우지 않았더라면 the effective parenting skills taught in the seminars, 세미나에서 가르쳐진 그런 효과적인 양육 기술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she would probably be using similarly ineffective, 그녀는 아마도 사용 중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효과적인 그런 위협적인 기법을 누구한테 쓰는 거냐? with her own children today, 오늘날 자신의 아이들,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방법을 쓸 것이다. 효과는 없는데, ineffective한데 굉장히 위험만 되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대물림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제가 아까 이 문장이 어법상 좀 중요하다고 봤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 지금 주절의 시제를 볼게요. would probably be using, 주절의 시제가 과거 진행이죠. 종속절의 시제 볼게요. if절의 시제 had not learned, had learned니까 과거 완료. 자, 일단은 if 한 다음에 시제가 최소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가정법에는 확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도 그 루이스가 새로운 방식을 적용을 했지 옛날 방식을 계속 쓴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명목상은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요. 가정법 과거 완료의 기본 형태는 주절의 시제도 과거 완료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주절의 시제가 과거 진행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과거 완료 플러스 과거거나 과거 진행이거나 결합이니까 혼합가정법이라는 얘기입니다. 혼합가정법. 혼합가정법이 뭡니까? 혼합가정법이란 과거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혼합가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그녀가 세미나에서 유용한 그런 기술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계속 안 좋은 훈육 방법을 쓰고 있을 것이다. 과거의 사실이 지금으로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혼합가정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그 사실을 기술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쓸 수 있는 시제차등이라는 것입니다. 문법상 막 틀렸는데 허용해주자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화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법 과거 완료의 기본 형태를 안 지키고 있네, 틀렸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게이트웨이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1번 지문으로 가실게요. exercises. 제목입니다. Father's change attitude towards son's dream. 아버지의 변화된 태도, 아들의 꿈을 향한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공감이 좀 갈 만한 이야기인데 여기선 지금 상황 자체가 아버지가 아들의 꿈에 반대를 하다가 전문가가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해줘요. 그 전문 상담사가 아들의 꿈을 믿어보는 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First Whitlock이라는 사람이 was a successful businessman. 굉장히 성공한 그런 경영자였대요. 이게 당연히 이거 아버지겠죠. He asked me to talk to his son. 그가 이제 나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의 아들에게 대화를 해보라고. 그러니까 약간 설득을 하고 잘 훈계시켜줘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ask A to B 하면은 A에게 B하라고 요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아들 이름이 브렌트예요. 자, 우리 이니셜라이징 할 준비 돼야죠.
아빠 이름이 Foss Whitlock이고 아들 이름이 Brent Whitlock이겠네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는 last name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F로 하거나 B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니셜라이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절대로 Whitlock으로 하지 마시고요. 가족이니까 어차피 똑같잖아요. 심지어 wife여도 last name이 같으니까 가족이면은 Whitlock으로 이니셜라이징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알고 계시고. Brent는 was about to. be about to 하면 뭐뭐 하기 직전이다라는 뜻. 직전이었다. graduate from college.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이었고요. and was obsessed with the idea.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표현이 또 있죠. obsessed 말고 preoccupied. was preoccupied with the idea. 이런 식으로. the idea 다음에 나오는 that은 동격의 접속사고요. 자신이 잠재력이 있다고. 어떤 잠재력? To be a professional golfer. 전문 골프 선수가 되려는 잠재력이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렇게 다 the idea 뒤에 나오는 동격의 절이 될 거고요. 나는 잠재력이 있어. 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거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 돼야죠. 그래서 number 1은 브렌트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Foss가 asked me to meet. 역시 나한테 요청을 했어요. 만나보라고 브렌트와. 분명히 hoping 바라면서 현재 분사 구문입니다. That 뭘 바라냐? I would steer him toward giving up. steer A toward B 하게 되면은 A가 B 하도록 이끌다라는 뜻이 되죠. steer이 이끌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면은 나는 상담사고요. 내가 그를 이끄는 거니까 누구를 이끌겠어요? 브렌트를 이끌겠죠. 뒤에 내용 안 봐도 이게 보여야 될 것 같아요. giving up, 포기하라고 이끄는 거, 그의 꿈을, 꿈 뒤에 나오는 of 또한 동격의 of가 될 거고, 뭐뭐라는 꿈이 되니까 being a professional golfer, 전문 골프 선수가 되려는 꿈을 실패하도록 그를 이끌게끔 바라면서 이렇게 지금 좀 긴 문장이 되겠네요. After seeing Brent를 본 후에 I met with Foss를 만났고요. and suggested, 그리고 주장을 했어요. that he had too much to lose. 그는 잃을 게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뭐 하면 잃을 게 너무 많은 거지? 꿈을 포기하면 잃을 게 너무 많겠죠. 그러니까 골프에 재능이 있다는 걸 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말고 I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서 suggested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이 suggested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suggested는 두 가지 방식으로 쓰이는데 당위성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당위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있죠? 어떻게? 대절에 지금 동사가 have가 아니고 had잖아요. 그러면 여기 should가 생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should 자체가 없던 거죠. 당위성이라는 건 뭐뭘 해야 한다. 즉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should가 지금 빠져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should가 아예 없던 부분은 뒤에 had를 써야 된다. 그리고 잃을 게 너무 많아야 한다고가 아니고 잃을 게 너무 많다고기 때문에 당위성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suggest 나왔네. should 생략 have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막 생각 안 하고 푸시면 안 됩니다. if 만일 Brent가 were deprived of 뭐뭐가 없다면, 그러니까 뭐뭐를 박탈당하면 말이 어렵네요. 박탈당한다면, 제가 지금 다면으로 했죠. 박탈당했다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법 과거니까 한다면, 하면, 되면 이렇게 하셔야 돼. 기회를 박탈당한다면 to see, 보기 위한 기회죠. to see 다음에 목적어절 나옵니다. 지금 if 명사절. if가 명사절 이끌 때 여기서는 이제 뭐뭐인지 아닌지가 돼요. 뭐뭐인지 아닌지 명사절 if는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네, whether로 바꿀 수 있죠. 가능합니다. 여기서 지금 자신이 the right stuff, 올바른 자격을 갖췄냐고, to become a pro golfer, 프로 골프 선수가 되기 위한, 이걸 이제 보기 위한 그런 기회를 빼앗겼다면 브렌트는 would never know, 절대 알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지금 형태가 예쁘죠?
가정법 과거의 형태를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어요. 조동사 과거, 뭐 빈도부사 나오고 동사 원형 이렇게. 알지 못할 거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f가 명사절 이끌어주고 있죠. 뭐뭐인지 아닌지. know의 목적어니까. 당연하죠. know를 그냥 안다. 목적어 없이 둘 수 있나? 안 되죠. 그거는. 그래서 목적어절 이끈다 볼 수가 있어요. 그가 could have been successful. 성공할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could have been 성공할 수 있었는지 이거는요. 그 가정입니다. 가정의 의미를 또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성공을 할지 안 할지 좀 확률이 낮은 경우에 쓴다는 얘기죠. could be가 아니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측을 한 거니까 그 당시에는 과거 완료가 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he would then hate his father. 그의 아버지를 이제 싫어할 거예요. For the rest of his life. 여생 동안. 뭐에서 싫어하냐면 for depriving him of. deprive A of B 또 나왔네. A에게서 B를 빼앗다. 그에게서 이 기회를 빼앗은 거에 대해서 싫어할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3번에서 브렌트인 거 확인됐고 4번도 기회를 뺏긴 사람이니까 이것 역시 브렌트로 보는 게 맞겠죠. What was worse? 설상가상으로 the possibility of risking some money. 이제 리스크 하면은 위험을 무릅쓰다 이런 뜻인데요. 위험을 무릅쓴다는 얘기는 위험을 무릅쓰고 돈을 걸어보는 거죠. 돈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는 거죠. 뭐함으로써? By supporting his son. 아들을 뒷바라지를 하면서 아들아 내가 골프 학원에 보내줄게. 골프채도 사줄게. 골프 유니폼도 사줄게. 이런 식으로 뒷바라지를 했는데 아들이 나중에 골프를 엄청 못해서 망해요. 그러면은 돈 날리는 거지 솔직히. 아니면은 뭐 running the risk of his son's lifelong enmity.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요. enmity. 증오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건 hatred입니다. 내용일치로 물어볼 때는 이런 hatred나 아니면은 뭐 disdain이라 그래서 경멸, scorn, 경멸 이런 단어로 좀 쉽게 바뀌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 아들의 일생 동안의 증오를 산다는 거는 증오를 무릅쓴다는 얘기는 내가 아들의 꿈을 안 들어주면 아들이 날 영원히 미워할 거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아들의 꿈대로 해주냐 안 해주냐에서 지금 그 기로에 갈려있는 그런 상황. To his great credit, 칭찬할 만하게도 란 뜻입니다. 칭찬할 만하게도. 누굴 칭찬할 만하냐가 his에 갈려있겠죠. 주절의 주어가 force는 did, 했어요. about face. about face라는 거는 뒤를 도는 걸 얘기합니다. 보통은 뒤도는 건데 의역을 했을 때는 입장을 바꾸는 거. 입장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리고 made 이렇게 병렬. What I think was the right choice.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선택을 한 사람을 칭찬을 해줘야 되니까 5번의 his는 false가 돼서 1, 2, 3, 4번 다 brent인데 5번만 false여서 5번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시칭어 해결할 수 있었고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false는 아들의 꿈에 반대를 했죠. 반대를 했다가 상담사 개입해요. 상담사 개입해서 뭐라고 말하냐? 당신의 아들 브렌트는 잃을 게 너무 많습니다. 꿈을 포기한다면. 개입을 했더니 퍼스는 아들의 꿈을 지지를 해줍니다. 바뀌었어요. 이게 바로 교화 아니겠습니까? 상담사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준 거. 그래서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안 나왔으니까. 근데 아무튼 뭐 좋은 일이 생겼겠죠? 이렇게. 자, 지금 좀 웃긴 게 아까 게이트웨이도 그렇고 1번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지시어 유형인 것들은 인간관계와 그에 숨겨진 심리 이런 걸 훑어내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지시어 유형이 은근히 그 밑줄 추론으로도
좀 변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여기서는 뭐 running the risk of his son's lifelong enmity 이런 부분이 있죠. 밑에서 두 번째 줄 이런 거 이렇게 약간 증오를 무릅쓴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거를 아들의 꿈을 응원해주지 않는다, 아들의 꿈에 반대한다 라는 의미구나 이렇게 좀 숨겨진 의미까지 파악을 해줘야 우리가 글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제목 The attractive tour of a house. 어떤 집으로의 매혹적인 구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구경을 했는데 집에 너무나도 반한 거예요. 이 집 너무 예뻐 이런 식으로. 가봅시다. Do you like the garden, Miss Denby? 덴비 씨, 정원 어떤가요? 정원 좋아요? 정원을 봤어요, 일단은. Charlotte spoke softly. 부드럽게 말했어요. Her voice no more than a dry whisper. 그냥 그런 무뚝뚝한 속삭임에 지나지 않은 그런 목소리인 채로. 여기서 지금 her voice가 주어인 줄 알았는데 동사가 뒤에 없다는 거는 여기가 being이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부대 상황 분사구문이라 그래서 메인 이벤트와 별개로 목소리가 어떤 채로 말했다. 이렇게 약간 subsidiary clue를 주는 거죠. 하지만 Sarah는 had no difficulty. had 지금 have difficulty ing 나왔다. ing밖에 못 쓰죠. 투부정사 못 써요. 무슨 뜻이다? 어려움이 없었다. 그녀의 말을 듣는데. 그녀는 샬롯이 될 테고요. The accent was more noticeable than it had first been on the telephone. 전화기에서 들었을 때보다는 더 좀 들을만 했다. 그 어조가 이런 얘기. 여기서 지금 had first been on the telephone 전화기에 있었다가 아니고 전화기에서 그랬던 거니까 had first been 다음에 보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보어가 없네. 어떻게 된 걸까요? 반복에 의한 생략이라고 있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was more noticeable이라는 동사 구가 나왔는데 여기서 noticeable을 반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반복을 하면 영어에서는 너 왜 또 써? 틀렸어. 이래버리잖아요. 그래서 생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had first been 같은 걸 뭐라고 한다? 대동사라고 한다. 대동사는 반드시 동사 구에 있는 보어 같은 거 다 딸려있으면 그거 다 생략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noticeable 또 쓰면 그건 대동사가 아닙니다. Yes 라고 이제 그녀가 얘기했죠. She said with a thin smile. 대답을 해야 되네. 먼저 약간의 미소로 대답을 한 거니까. 질문을 한 사람이 아까 샬롯이고 대답을 한 사람은 사라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1번은 Sarah라고 볼 수 있겠네요. I like it very much. 웃으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고 샬롯이 웃었습니다. Smiled appreciatively. appreciatively 하게 되면은 gratefully 하고 같아요. 이거 심경에도 연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되고요. 고맙다는 듯이 이런 뜻. 고마워하면서 당연하지 내 집을 칭찬해 주는데 She pulled open the door. 이거 있잖아. 이거 누굴까? 이게 사라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이거 이제 첫 보면 알아야 돼요. 이거 여기 샬롯이 나왔고 샬롯 여자잖아요. 그럼 얘 샬롯이에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여자 인물이 개입을 한 상태에서 바로 뒤에 지시대명사 여자 쓸 때 그게 앞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철저하게 규칙이고 그 내용으로 봤을 때도 샬롯이 문을 당겨서 열었고 gestured 손짓을 했습니다. with her hand 손으로 Please, won't you come in?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The smile 웃음기가 instantly vanished 즉시 사라졌습니다. 이거는 막 갑자기 표정이 썩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이제는 들어갈 타이밍이겠구나 해서 현관 앞에서 하던 그런 잡담을 멈추고 투어를 들어갈 시간이다 그냥 그런 얘기예요. vanish 사라지다. 사라가 allowed 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Charlotte to lead the way. 샬롯이 길을 안내하도록. 여기서 이제 allowed가 만약에 let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뒤에 to가 없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오형식 동사의 뒤에 이제 목적보의 형태가 어떠냐 이런 거 여러분 다 숙지하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once inside 그냥 들어가자마자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뭐뭐하고 일단 들어가서 그녀가 was instantly drawn to the artful 굉장히 이제 솜씨 좋은 blend of fine decoration 굉장히 좋은 그런 장식품들이 이런 집의 개인적인 공간에 잘 조화됐다는 거에 끌렸습니다. 끌렸어요. 그럼 집주인이 끌린 게 아니라 손님이 끌린 거니까 3번은 사라가 되겠죠. 물론 우리는 아까 2번 체크를 해야죠. 2번이 답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뭐 별 관심은 없겠지만 It was just like the garden. 정원과 그냥 그저 같았다. 정원이 뭐 좋았다 그랬으니까 filled with simplicity and color. 영국식 영어네요. 간결성과 그런 색깔도 조화가 잘 이루어진 그런 채로 채워져 있었다. Much like the former owner. 전 집주인처럼 she suspected. 그녀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생각을 한 거죠. 의심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감상은 이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Sarah. Each piece of furniture 각 가구가 여기에 왜 piece를 썼냐면은 furniture는 불가산 명사거든요. 그래서 each furniture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채웠어요. Its rightful place with pride. 이제 그 제자리를 rightful place 제자리 당당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의인법이죠. 잘 놓여 있었다 그냥 그런 얘기. The paintings on the walls 벽에 걸린 그런 그림들. Everyone obviously a masterpiece. 모든 그런 것들이 명작이었고요. 여기 지금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동사가 없다는 거는 여기에 being이 생략이 된 분사구문이구나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were each unique 하나하나가 다 독특하였습니다. 얘가 동사. 그녀가 recognized 또 알아봤어요. A few celebrated names 몇 가지 유명한 이름들을. celebrated 하면은 유명한이고요. 뭐 이게 어휘 변형의 여지가 있진 않지만 유의어를 알아보고 가면은 renowned나 eminent 같이 저명한이 있겠죠. 그런 이름들을 알아봤습니다. Which meant the collection had grown over the years. 그러한 이제 수집품이 수년에 걸쳐서 had grown은 뭐 자랐다기보단 수가 늘어난 거죠. 컬렉션이 주어니까 늘어났다는 걸 의미했다. 그 무슨 벽에 걸려있는 그림이나 이런 예술 작품들이 유명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겠죠. 그러면 지금 집 구경하는데 빠져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의 심경은 어떨까요? 세라의 심경은 굉장히 captivated 되어 있다. 뭐죠? 매혹된 captivated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단어로 하게 되면은 enticed나 이거 enticed 아니에요. enticed라고 읽어요. 아니면은 enchanted 이런 단어로도 매혹된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사람의 심경까지 같이 이제 이해를 해주면은 상당히 글이 오랫동안 안 까먹고 지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문입니다. 3번 지문의 제목 An extremely stingy employer 정말 엄청나게 구두쇠인 고용가 어떤 사람이 이제 직원을 고용을 했는데 그 직원을 고용한 사람이 그러니까 고용주가 엄청 돈을 아끼는 그런 구두쇠란 얘기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miser이라고 합니다. 구두쇠 miser 구두쇠가 등장을 해요. 자 본문으로 가봅시다. There was Hungry Anderson. Hungry Anderson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Hungry로 쓴 거 자체가 약간 조롱거리인 것 같은데 실제 이름일까?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who was known to be a tight man with a dollar. 굉장히 tight는 인색한이라는 뜻이고요. miserly 하고 뜻이 같고 돈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색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콤마 다음에 who가 나왔으니까 뭐가 떠올라야 돼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떠올라야죠. 그럴 때 주의할 점은 주어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that을 쓸 수 없다는 점. that을 쓰는 순간 어법상 틀립니다. 근데 이거 요즘 잘 안 내더라고. 그러니까 콤마 that이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또. 왜냐하면은 콤마 that으로 나와 있는데 그 that이 접속사인 거예요. 아니면 관계 부사거나. 그럼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막 많이 꼬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그 문제를 보면 알 것 같은데 콤마 다음에 that으로 쓰여 있다면 그 that이 관계대명사인지 아닌지 파악을 하고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lived 살았어요. About a mile out of town. 마을에서 한 1마일쯤 벗어난 곳에서. about은 여기서 대해서가 아니고 뭐뭐쯤 약. 그러니까 roughly의 뜻이 되겠죠. 그는 got his name on an occasion. 역시 이 사람이 그 이름을 얻은 거예요. 실제로 이게 이름이 이거였던 게 아니고 어떤 때 얻었냐. When he had a carpenter, had a carpenter 목수에게 이제 작업을 하도록 시켰을 때, working on the roof of his house, 그의 집에 지붕 작업을 하도록 시켰을 때. 여기서 had가 우리가 had가 그 사역동사로 알고 있죠. 이걸 사역동사로 칩시다 일단은. 그러면은 여기에 working 대신에 work가 돼야 되겠죠. 근데 working으로 썼다는 거는 이거는 좀 구어체여서 우리가 허가를 해준 거예요. 구어체에서는 실제로 그러니까 대화하는 체에서는 have 목적어 ing를 쓰기도 하기 때문에 약간 이거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할 때는 ing를 쓰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그치만 이걸 working을 틀렸다고 물어보지는 않을 거고 working 대신에 work로 바꿔놓고 맞았냐 틀렸냐는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근데 확실한 거는 work는 맞고 to work는 절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 그건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름을 얻은 사람은 H.A. Hungry Anderson이 되겠죠. 목수는 지금 처음 나왔으니까 약간 Hungry Anderson과 목수 간의 이야기가 벌어져요. 지금 지시어가 다 그렇게 되겠죠. At noon, 정오라는 건 오후 12시, 점심때. It took the carpenter, 목수에게 이제 6 혹은 7분이 걸렸어요. To get down off the roof. 이제 지붕에서 내려오는데 6, 7분이 걸렸다는 거는 무슨 작업을 하고 내려오는 걸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여기 지금 it 가주어, to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 구문 했고 그리고 and by the time he did 그가 그렇게 했을 때쯤 hungry 씨가 had eaten 다 먹어치운 후였다. 그의 점심을. 이게 뭔 문제냐 싶을 수가 있는데 솔직히 점심을 나눠줘야죠. 다 먹으면 안 되죠. 근데 다 먹었으니까 굉장히 구두쇠 같고 인색하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번에서 말하는 he did에서 he는 누구일까요? he의 앞에 부분에 있는 사람은 목수가 내려온 거니까 여기서 he는 목수. 그래서 carpenter이 돼야 되겠죠. C로 이니셜라이징을 해주고 2번을 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문제 자체는 해결이 됐어요. He explained, 그가 설명을 했죠. 뭐라고 설명을 했냐? That when the carpenter was late, 목수가 늦었을 때 he had thought, 자신이 생각을 했다. 이거 HA. He didn't want to eat. 그가 먹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거는 carpenter. 바로 보이죠? 너가 늦게 와서 점심 안 먹는 줄 알았죠? 인성부후. He was called Hungry Anderson from that day on. 그러니까 목수가 막 열받아가지고 불렀나봐. 점심도 안 줘? 이런 인색한 앤더슨 같으니 이런 식으로. 배고픈 앤더슨 같으니. 나한테 밥을 안 줄 정도로 배가 고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약간 이게 영미권이 팀 문화가 발달해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점심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좀 흔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한국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기사 아저씨 오시면은 그냥 음료수 하나 주고 말지 식사하고 가세요 이렇게까지 하면 오히려 좀 됐어요 부담스러워하지 않나? 근데 영미권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이 문화적인 그런 배경이 다르다는 거를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되겠어요. to 여기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began to say 이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He was a miser. 그가 구두쇠라고. 여기에 지금 he was를 썼어요. he is가 아니고 그 이유는 began. 주절의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상대 시제에 맞춰주기 때문에. To prove that he wasn't. 자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wasn't 하고 끝났죠. 또 대동사. 뭐가 생략이 됐을까요? 보어인 a miser. 이게 생략이 됐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두쇠인 사람은 당연히 Hungry Anderson. 4번도 Hungry Anderson이 될 거고 그가 이제 사왔어요. Bought a shiny commerce automobile을 그런 자동차를 사왔어요. automobile이라는 건 자동차니까 빛나는 자동차를 사왔지만 but his instincts were too strong for him. 그의 본능은 너무 강했다. instinct는 본능을 얘기하고 he kept the car. 이제 그 차를 또 넣었어요. 보관을 했죠. 여기서 이제 말하는 he는 누굴까? 당연히 앤더슨이 되겠죠. In a shed in town. 여기서 말하는 shed는 창고를 얘기합니다. shed가 동사가 되면은 그 흘리다 아니면 옷 같은 걸 벗다 허물벗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어가 있으니까 명사로 이해를 하시고 and came in. 그리고 이제 왔어요. came in with his horse and buggy.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왔어요. 굳이 자동차를 샀는데 차를 안 타고 마차를 끌고 왔어요. motored about town. 그리고 이제 시내 주위로 motored about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put up the car. 그리고 나서 차를 다시 주차를 했고요. 그러니까 다시 차고에 넣었고 and trotted back to his farm. 다시 농장에는 말을 달리게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trot라는 거는 이제 빨리 달리다, 빨리 달리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상황 자체가 차를 샀는데 자주 쓰지 않고 막 마차도 쓰고 이런 걸 통해서 차에 약간 연료 값을 걱정하거나 아니면 차에 뭐 자잘한 기스 같은 게 생길 걸 우려를 해서 차를 아끼는 걸 얘기하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miser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겠네요. 이 글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Hungry Anderson 별명을 습득한 계기 목수에 의한 거죠. 그러니까 목수에 의해서인데 목수에게 점심 대접을 안 해서 된 거고 그 다음에 이미지 쇄신을 시도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차를 사요. 사람들한테 뭘 막 준 것도 아니에요. 차를 사준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막 나 돈 좀 쓸 줄 아는 사람이다 하고 이제 보여주기 위해 차를 샀죠. 하지만 차를 아끼며 말과 번갈아 탔어요. 이렇게 이제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뭐 심경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상황 구성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두시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지문. 4번 지문의 제목은 The Relentless Conflict Between the King and the Minister. 왕과 수상 간의 끊임없는 갈등이 있나 보다. 왕은 이제 절대 권력이 예전엔 있었는데 수상제가 등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가 등장을 하면서 수상의 지위가 높아졌죠. 아무래도 특히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은 비스마르크라는 굉장히 여러분이 세계사 했다면 다 알 법한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인물이니까 더 심했겠죠.
가봅시다. Prussian king인 Wilhelm the First. 이제 1세는 이제 the first, 2세는 the second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윌헬름 1세는 was a conventional man. 어떤 사람이다? 이거 지금 common이에요. 그냥 극히 평범한이란 뜻의 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고요. 부가 설명을 해주죠. Not particularly clever or insightful. 그렇게 현명하거나 아니면은 통찰력이 뛰어나지도 않았대요. 다시 말해서, in other words, the opposite of his minister, Bismarck. 정반대였다. 그의 수상인 비스마르크와는. 그럼 비스마르크는 굉장히 현명하고 통찰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he disliked. 그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Much of what Bismarck did. 비스마르크가 한 일의 대부분을 좋아하지 않았고 and how he did it. 그가 그 일을 한 방식 또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일을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가 일하는 방식이니까 he는 Bismarck가 되겠죠. 여기에 지금 much를 써야 되는 이유가 비스마르크가 한 일은 양으로 봐야지 개수로 보는 게 아니니까 many로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어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머리가 상당히 좀 골치 아파지는데 양이구나 이런 개념이 여러분 심어져 있어야지 이 지문에서만 어법이 이게 이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yet at some level 어느 정도로는 왕이 recognized 그러니까 인정을 했죠. 대절을 인정을 했어요. That he and his dynasty 그의 왕조가 needed Bismarck 비스마르크가 필요하다는 걸 능력이 되니까 필요하겠죠. Even 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as Wilhelm once mildly complained 윌헬름이 이제 온화하게 불평을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불평을 한 게 아니라 나의 팔자야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한 거죠. It's hard to be Kaiser under him. 그의 하에서는 황제가 되기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힘은 비스마르크가 되겠죠. 그 그 능력이 대단한 그런 신하니까. Since the monarch had the final say over foreign and defense policy. 자 여기서 지금 monarch 하면요 그 왕 아니면 왕 말고 좀 높은 표현으로 군주가 final say가 있었어요. final 다음에 나오는 say는 authority, 권한, 외교와 그리고 국방의 정책에 대한 권한이 있었고 그리고 government, 정부들이 answered only to him, 그에게만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not the other way around, 다른 쪽으로는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the other way around는요 그 반대로는 수상이 왕에게 명령을 할 수는 없었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3번에서 말하는 그 힘은 비스마르크가 나오면 될까요? 좀 이상하겠죠. 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건 배경 지식인데 비스마르크는 정부의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왕은 또 정부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한국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서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3번의 힘은 Wilhelm the First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1번, 2번은 다 비스마르크라고 했지만 3번에 Wilhelm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답이 3번이겠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Bismarck only in the name of Wilhelm. 윌헬름의 이름을 이제 얻어서 권위를 얻어서만 할 수 있었어요. Was able to exert 행사하다라는 뜻입니다. exercise하고 같고요. Great control 그런 좀 큰 지배력을 뭐에 행사할 수 있었냐? Over domestic 국내의 그리고 해외의 affair이라는 거는 사건 문제가 되겠죠. 문제에 대해서 윌헬름의 이름을 빌려야만 행사할 수 있었다. 왕이니까. The two men's relationship was marked. 그 두 사람의 논쟁은 그 두 사람의 관계는 두드러졌습니다. By
terrible arguments. 그런 엄청나게 심한 말다툼에 인해서. 말다툼이니까 유의어 한번 봐야겠죠. 유의어가 disputes 아니면은 contention 보시면 되고, Bismarck would calm down with severe headaches. calm down 하면 여기서 내려오다가 아니라 뭐뭐에 걸리다 이렇게 되겠죠. 병에 걸리다. calm down with 병 등에 걸리다. severe headaches 두통에 걸려가지고 and fits of vomiting 그리고 이제 구토를 하면서 정말 발작을 하는 거죠. 그런 거에 시달리면서 주장을 이제 해요. 지금 이제 claim은 원형이니까 여기 나온 come하고 병렬이 되겠죠. 주장을 합니다. That he was dying. 자기가 이제 죽을 것 같다고. 죽는 게 아니냐라고. 그럼 얘는 비스마르크가 되겠고. 그는 종종 he frequently threatened to resign. 이제 협박을 했어요. threatened는 threaten은 뒤에 투부정사하고 나오게 되면 뭐뭐 하겠다고 협박하다. 그래서 협박했다. resign 하면 사임하다니까 자기가 알아서 일을 그만두는 거죠. 그거는 비스마르크가 하는 거고 나 안 할 거야 이런 거죠. In the end 결국에는 이제 it was always Wilhelm이었다. Who backed down saying 자 굽힌 거예요. back down 이제 말하는 걸 굽혔어요. Bismarck mustn't think of resigning 이라고 이제 말하면서 비스마르크는 사임에 대해 생각을 하면 안 돼요라고 굽힌 사람은 바로 윌헬름이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who는 관계대명사고요. it은 it, who 강조구문 강조를 이끄는 강조의 it이 되겠죠. Wilhelm 그 왕은 wrote to him 그에게 썼습니다. 비스마르크에게 after one scene 여기서 이제 그 한 소동을 벌이고 나서 그에게 썼습니다. It is my greatest happiness 나의 그런 가장 큰 행복이요 to live with you 당신과 이제 살고 있어서 and thoroughly agree with you 전적으로 당신에게 동의할 수 있어서 행복이요 라고 썼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가식이라고 하죠. pretension 이거는 속마음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대의를 위해서 자기가 주장을 굽혀준 거니까 속마음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결과적으로 그 Wilhelm the First와 비스마르크 중에는 비스마르크가 더 우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위는 윌헬이 더 높아요. 근데 비스마르크가 통찰력, 의견, 신임 이런 거에 있어서 더 높기 때문에 사실상 말싸움에서 이기곤 했다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거 이제 윌헬름이 한국어로 했을 땐 빌헬름 1세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유튜브에 이제 지식 한 잔이란 채널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면 그거 보고 하는 게 아마 제가 말한 것보다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장에 대해서 잘 살펴봤고요. 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